자, 그럼 의제 토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의 나침판이 되어줄 주식 이야기 의제 토크. 이 오늘은요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 항공의 매각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룹 전체 자산의 60%를 차지하는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면서 금호 아시아나 그룹은 재계서열 60위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우려감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전망과 아시아나 항공의 전망을 저희가 살펴보고 대응 전략은 또 어떻게 짜보면 좋을지 우리 방탄수익단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호 아시아나, 이 아시아나 항공의 매각 이 사태, 일련의 사태가 어떻게 되는지 요약을 먼저 짧게 저희가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한번 토크를 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하석수 대표님께서 제가 요약을 좀 해주시죠. 네. 예, 일단은 이제 금호그룹은 일단은 상당히 지금 이제 재계 일단 순위에서 상당히 이제 높은 수위를 갖다 유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실상 이 업황이 이제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일단 이 각 종목들이 이제 변동이 좀 있었고 수익성도 일단 떨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난 2012년에 또 대한통을 갖다가 일단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또 있었고 그런 와중에서도 금호건설의 어떤 또 상황이 또 좋지 않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좀 어려움을 또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또 역시 또 안 좋은 또 역시 또 사건이 또 있었고 네. 이런 이제 경영처의 어떤 또 실수도 있던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일단 이어져 왔는데 결국은 이러한 과정에서 일단 최근에 이제 작년에 실적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일단 감사 의견 한정 의견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명타를 갖다 입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주들이 소송도 일단 불사할 정도로 이렇게 갈 입장이었는데 결국은 역시 이 금호그룹은 이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결단이 바로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는 겁니다. 금호그룹에서 가장 알짜 기업인데 이것을 또 매각한다는 그만큼 일단은 손을 갖다 하나 끊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만큼 이제 아픔이 이제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금호그룹이 지금 이제 부채가 약 3조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이 1년에 일단 나가는 이자만 하더라도 약 한 1,300억대 정도 나가는 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된다면은 사실 유지하기 힘든다고 해야겠습니다. 열심히 벌어들여도 이자로 일단 나가는 게 더 많다면은 이것은 접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앞으로 일단 금호그룹이 다시 재기해서 좀 성공적으로 일단 재계 순위로 좀 빨리 접어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한화, 그리고 CJ, 애경그룹 등 인수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반면 또 생각보다 인수전이 굉장히 뜨겁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 아시아나 항공 매각 어떤 시나리오를 저희가 그려볼 수 있을지 먼저 우리 김우신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제가 좀 말씀 좀 드려볼까요? 일단은 급한 것은 금호그룹이고요. 그다음에 급하지 않은 것은 채권단과 그다음에 인수 후보로 검토되고 있는 각 그룹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그룹들 중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래도 관심, 물론 이것은 어느 것도 하나 확정된 건 없는 부분들이기 그렇죠. 저희끼리 때문에 소설이니까요. 네.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타진해보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 그룹들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SK그룹이 좀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은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SK그룹을 선정한 이유는요. 첫 번째는 가장 최근에 이제 큰 기업을 인수한 것이 바로 SK 하이닉스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하이닉스를 아무도 인수하려고 하지 않을 때 SK그룹이 정말로 SK 하이닉스를 거의 낮은 가격에 인수를 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턴어라운드 시켰던 경험들이 있고요. 예전부터 보게 되면 SK그룹이 이 다른 재벌 기업들이 어려워졌을 때 그 재벌 기업들에서 나온 매물들을 알짜 매물들을 잘 걷어들이는 그러한 이 기업의 그런 색깔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K그룹 쪽이 아마도 지금 가장 좀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인수 기업이 아닌가 싶고요. 또 지금 시장에서 돌고 있는 그런 인수 자금 이런 부분들도 아마 SK그룹이 가장 좀 인수 자금과 관련돼서는 근접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SK그룹을 보게 되면은 SK이노베이션 같은 정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물류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레저, 호텔, 그다음에 이 면세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항공산업과 이 같이 시너지를 붙여놓으면 상당히 좀
괜찮은 그림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제 생각이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 김우신 대표님 SK그룹 쪽에서 인수를 하지 않을까라는 철저한 우리 김우신 대표님만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어차피 저희 이 시간에는 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소설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좋아. 다음 소설 우리 안익희 대표님의 소설이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안익희 대표님?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매각, 이 그룹들 중에서 말씀드렸던 그룹들 중에서 과연 매각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게 정말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지금 알 수 없는 암흑으로 빠질지 어떻게 예상할지 우리 안익희 대표님의 소설이 궁금해집니다. 김우신 파트너께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유동성이 풍부한 SK그룹이 아무래도 현금을 쥐고 있기 때문에 핸들링할 가능성도 높다. 저도 뭐 일단 그 점에 일단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과거에 하나그룹도 M&A 쪽에서는 굉장히 좀 독보적인 어떤 존재감을 좀 발휘했던 때가 있었었죠. 네. 그리고 또 제주항공을 보유하고 있는 애경그룹도 지금 인수전에 뛰어들 가능성 높다. 지금 세계에서 한 4개 정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유력한 것은 저도 마찬가지로 SK그룹이 현재 유동성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채권단에서 요구하는 차입금 해결해야 될 그런 자금을 좀 현재 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좀 더 긍정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보여지고요. 사실 근데 지금 단기간에 막 즉흥적으로 막 어떤 해결이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 뭐 M&A도 그다음에 유상증자, 제3자 유상증자, 그다음에 또 5천억 규모의 또 자금 지원을 요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자 비용도 지금 또 내야 되는 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25일 날 또 사채 만기가 한 600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오죽하면 이제 금호 아시아나그룹에서 가장 알짜 기업인 아시아나항공을 이제 매각할 것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유동성이 좀 풍부한 SK그룹이 가장 유력하다고 일단은 계속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또 인수전에 또 참여하는 또 글로벌 어떤 기업도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의주시하면서 돈이 좀 움직이는 그런 또 크게 좀 베팅하는 그런 기업들의 어떤 움직임. 오늘 같은 경우에 보니까 하나그룹 관련주도요. 하나케미칼 우선주가 상을 갔고요. 그다음에 하나 우선주도 좀 강세 흐름 좀 연출됐었죠. 또 AK홀딩스 같은 경우도 좀 큰 폭의 상승 나오고, SK그룹주들도 이제 큰 폭의 이제 움직임이 좀 연출되어서 이 알짜 기업의 아시아나항공을 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기업들이 또 다시 또 한번 상승에 좀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좀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지는데요. 앞으로 계속 이제 흘러나오는 뉴스라든가 또 어떤 주가의 모멘텀, 성장 흐름의 모습을 보면서 좀 적극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전략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익희 대표님께서는 좀 SK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 쪽이 이거를 갖고 갈 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까? 솔직한 얘기로요. 네.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 돈을 갖고 있는 유동성이 풍부한 기업이 SK이기 때문에 SK가 조금 더 확률이 높고, 하나그룹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애경그룹도 일단은 인수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 CJ 쪽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두루두루 보면서 전략 취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좋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뭐 저희가 뭐 굳이 뭐 안익희 대표님의 생각을 잘 모르겠다는 게 사실 뭐 제일 정확한 정답이니까요. 좀 지켜보는 게 맞는 말이죠. 자, 우리 한옥석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사실 아시아나항공 정말 알짜 기업이죠. 아, 그렇죠. 네, 정말 탐날 만한 그런 기업인데 지금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 SK하나, CJ, 애경그룹 그리고 또 그의 글로벌 기업들도 눈독을 많이 들 것 같은데 향후 시나리오 한번 우리끼리의 소설 어떻게 네. 전망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느 쪽에서 일단 인수한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알기 좀 힘들지만은 가장 컨디션이 잘 갖춰져 있는 네. 그런 이제 그룹이 바로 CJ 대한통운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CJ 그룹이라고 일단 봐야 되겠죠. CJ 그룹도 일단 못지않게 일단 뭐 M&A를 갖다 많이 해 나가고 사세를 갖다 확장해 나가는 그런 이제 그룹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CJ 대한통운이 원래 대한통운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엄청난 자산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그런 상태인데, 이 회사가 원래 금호그룹이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2012년에 바로 일단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CJ 그룹을 일단 넘겨졌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일단 업체가 이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일단 CJ 그룹에 안착돼 있는 상태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시아나도 일단 그쪽에서 일단 다시 넘어오게 되면 이 CJ 그룹이 인수를 하게 되면은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할 겁니다. 갑자기 항공산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항공산업을 하다 보면은 이게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CJ 그룹도 뭐 항공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회사가 뭘 이제 바라고 있냐면은
페덱스라는 이 이제 국제 물류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회사를 갖다가 아마 기본 모델을 삼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뭐 CJ 그룹이 지금 보면은 하는 게 로컬 택배라든지 뭐 철도 운송이라든지 국제 이제 특송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항공모로 일단 하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시아나를 갖다 인수해 가지고 바로 이 부분을 갖다 갖추게 되면은 한국의 페덱스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은 CJ 그룹이 바로 인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하는 이런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CJ 그룹도 아마 SK 그룹 다음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한 비슷한 수준에서 네. 지금 이제 상당한 또 일단 현금 자산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인수를 갖다가 할 의향이 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한옥숙 대표님께서는 CJ 쪽에 한 표를 주셨고, 우리 김은신 대표님은 SK 쪽에 주셨고요. 우리 안인기 대표님은 하나 쪽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서 SK 말씀하시다가 뭐 어쨌든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건 저희들끼리의 그냥 저희들끼리 철저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담아두지 마시고요. 자, 이제부터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매각이 될 거는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 탄탄한 알짜 기업이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아시아나항공 지금 접근해도 괜찮을지가 사실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면서, 이 아시아나항공 매각 발표 이후에 무더기 상한가를 기록한 금호 아시아나 그룹주들 오늘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향후 전망 및 우리 대응 전략, 그러니까 아시아나 그룹주와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 어떻게 좀 대응하고 대응 전략을 짜보면 좋을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에 안인기 대표님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일단은 네 종목이 일단은 좀 크게 좀 상승 나왔죠.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IDT, 그다음에 금호 산업, 그죠? 그다음에 에어 부산. 그 네 종목인데요. 지금 무더기로 지난 금요일에도 큰 폭 상승, 오늘도 이제 장 초반부터 갭 상승 컸고 또 한번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상한가로 안착을 했어요. 대장은 아시아나항공인데요. 일단 분위기로 봐서 내일장에서도 갭 상승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10%에서 한 15% 정도 갭 상승 연출되고 한 번 정도는 또 윗구간의 돌파, 그다음에 또 위아래 꼴이 나오면서 이제 십자형 도치 나올 가능성 높겠고, 아시아나항공이 움직이니까는 아시아나 IDT, 금호산업, 그다음에 에어, 부산 에어, 요게 이제 가장 좀 막내의 역할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이 먼저 움직이고 2등, 3등, 4등 주에 쫓아가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는데요. 사실상 지금 저점에서 물론 이제 매각 기대감이 큰 폭 상승 나오고 상한가 2번, 3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현재 지금의 구간에서 신규를 매수하기는 사실 좀 부담이 좀 되죠. 그렇지만 돈이 몰리고 있고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한 번씩은 들썩들썩거릴 가능성의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시장의 주도 섹터의 종목을 집중적인 전략을 취해서 매매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시초가 확인, 이하권 매수, 올라갈 때 좀 챙기는 전략으로 단기적 단타 전략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 금호 아시아나 그룹주들은 제가 지난 목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친구를 통해서 계속 와우밴드와 카카오 이쪽 친구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많이 드리긴 했는데요. 현재로서는 갖고 있는 분들의 영역이 맞습니다. 근데 내일장 시초가가 좀 낮게 출발하거나 어느 정도 내가 매수해서 먹을 자리가 있다면 한 번 정도는 들어가서 짧게 먹고 나오는 당일 코스라든가 1박 2일 코스의 매매 전략은 나쁘지 않다. 그렇지만은 다소 좀 부담도 되고 약간 단기적으로 이 화면 모니터링이 잘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번 타이밍은 좀 넘어가시고 조정 이후 다시 한번 N장 패턴의 상승 정해될 때 그때 한번 타이밍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급등이 연출됐기 때문에 리스크는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라는 것은 어쨌든 이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이탈된다면 과감하게 손절매하겠다는 전략으로 트레이딩 전략 영역을 좀 취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시아나항공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다면. 일단 내일 갭 상승 나오잖아요. 네. 단기적으로 본다면 시초가 이하권 일부 매수해서 올라오면 좀 챙기는 전략. 내일도 상한가 가긴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저점에 매수했던 물량 출회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십자형 도치형의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트레이딩 전략이 지금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제일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우리 한옥석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질문입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발표 이후에 무더기의 상한가가 나온 금호 아시아나 그룹 네. 어떤 전망과 대응 전략으로 임하면 좋을지, 그리고 또 아시아나항공 지금 접근해도 늦은 건 아닌지 네. 이 질문을 합쳐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대다수의 종목들이 이제 지금은 선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사실상 이제 지금 이제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매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금호그룹의 어떤 재무 상태가 좀 개선될 기미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자 부담도 줄어들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선 반영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양상을 보인다면은
대다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따라 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되다 보면은 어떤 건 또 못 사가지고 다음날 또 사겠다는 이런 이제 인식으로 갖고서 일단 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기가 몰려 있는 곳에 나도 거기서 한번 한판 떠자 하는 이런 이제 개념이 좀 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일단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파이를 갖다 먹으면은 나에게 들어올 파이는 적지 않겠습니까? 네. 남들이 갖지 않은 파이를 갖다 먹었을 때 나는 큰 파이를 갖다 나한테 몫을 갖다가 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투자가분들이 이 아시아나에서 대같이 달아든다면은 사실상 이것은 이제 나한테 들어올 파이는 적다고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무리하게 매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제 스타일상으로 본다면 이렇게 급등하는 것들은 저는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매수하고자 할 때는. 어쨌든 일단 인기권에 이제 들어와 있는 것은 사실이고 모든 매수세가 여기에 쏠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가속도에 의해서 주가도 올라갈 수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이렇게 사실상 2015년 정도까지 지금 이제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그 정상적인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면은 지금부터 올라가는 것은 이제 고평가 상태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의 상태에서 어떤 호재가 더 추가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거기에서 일단 추가적인 이익을 얻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라오면은 일단은 이제 갖고 있는 분들은 한번 차익을 챙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밀림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용해서 저가에서 일단 매수해가지고 또 반짝하면 또 팔고 또 일단 밑에 떨어지면 또 매수해서 또 반짝하면 팔고 하는 이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일단 우리 안인기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은 이미 주가가 거의 한 70% 이상 올라간 거예요. 네, 바닥에서 그렇죠. 7, 80% 이렇게 올라간 상태인데 여기서 내일 만약 올라가면 100%로 이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일단 추격 매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갖고 있는 것은 이제 차익을 챙기는 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대밀렸을 때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 노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우리 김우신 대표님께도 질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금호아시아나 그룹주에 대한 향후 전망과 대응 전략 여쭤보면서 네. 아시아나항공 지금 접근해도 괜찮을지 네. 아니면 그 질문은 뭐 아까 앞에 답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항공이 투톱이지 않습니까? 네. 대한과 아시아나 2위 자리를 차지할 항공주는 어디라고 보시는지 네. 이 질문을 한번 바꿔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금호아시아나주 향후 전망과 대응 전략은 말씀해 주시고요. 네. 일단 뭐 지금 시장에서 뭐 가장 뜨거운 뭐 소위 일각에서는 항공주들의 에어쇼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주가가 하늘로 풀 줄 모르고 지금 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죠. 이 부분들이 어떤 모멘텀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급등주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오히려 매매하는 것이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따라하시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겠습니다만 어쨌든 급등주 매매하는 그런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팁을 좀 드릴게요. 오늘 뭐 강의 시간은 아닙니다만 아시아나항공이 오늘 상한가 잔량이 690만 주로 굳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나항공이 오늘 상한가 들어간 시간이 9시 50분에 들어갔거든요. 즉 9시 50분에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그 뒤로 한 번도 풀리지 않고 주가가 잘 유지되면서 690만 주 잔량이 붙었고 시간의 종가에 보게 되면은 약 한 110만 주 정도 시간외로 사자 물량이 있는 상태에서 장이 마감이 됐고 그리고 이제 시간의 단일가 매매를 보게 되더라도 160만 주 정도 아시아나항공이 붙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뒤를 따르는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잔량이 27만 주 정도에 불과했었고요. 그다음에 금호산업 같은 경우에도 33만 주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면은 뭐 당연하게 급등주 매매하는 그런 전략이라면 당연히 아시아나항공을 공략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시아나항공을 보면서 에어부산이나 금호산업이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내일 아침에 아시아나항공을 일단 공략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저라면은 일단은 시가 이하에서 한번 눌림을 공략을 한번 하고요. 시가에 눌림 나왔다가 반드시 한번 위로 튀는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차익을 챙겨주는 그런 전략을 병행하면서 가면은 변동성이 상당히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활용을 해서 트레이딩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약간 노파심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굉장히 좀 손이 좀 빨라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막연히 사가지고 잘 가겠지 이런 방식보다는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시장에서 한번 제가 변동성을 이용해서 트레이딩을 한번 맘먹고 해보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트레이딩하는 방법으로 그냥 설명을 좀 드린 거니까 아마 이해가 좀 되셨으리라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2인자라고 우리나라 항공업계 2인자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하고 두 종목 다 이게 어쨌든
뭐 이슈가 굉장히 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어떤 쪽이 2인자가 되고 1인자가 되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제가 이제 개인적인 바라는 소망을 말씀드리면 국내 업체가 인수를 하지 않고 만약에 중국이나 뭐 해외 업체가 인수하는 그런 불상사만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개인적인 바라는 마음입니다.